자, 보자. 교집합의 최대 최소인데 쉽게 이해를 하면 돼. 우리가 교집합이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가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보자. 어떤 반이 40명이야. 반 애들이 40명이거든. 근데 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얘들아 밥을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 있니? 하고 밥 물어봤더니 밥 좋아하는 애가 20명이 밥을 좋아해. 근데 빵을 좋아하는 애를 몇 명이 하고 손 들어달라고 했더니 30명이 손을 들었어. 야, 그러면 밥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는 애가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되지? 10명이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지금 밥이 20명이고 빵이 30명인데 따로따로 다 50명이잖아. 애들은 40명인데. 그러니까 밥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는 애가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돼? 10명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밥도 좋아하는데 빵도 좋아하는 애들은 최소 10은 있어야 돼. 최대는 몇 명일까? 최대. 그렇지. 밥 좋아하는 20명이 전부 다 빵 좋아한다고 손 들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최대는 20명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교집합은 말이야, 최소가 몇 명이냐? 최소가 이 각각의 합에서 전체 집합 뺐을 때 이게 최소야. 그리고 최대는 이것 중에서 작은 거. 그게 최대. 그래서 이 식이 이해가 되지. 교집합이 최소는 각각의 합에서 전체 집합을 뺀 게 최소. 최대는 둘 중에 작은 애. 그러니까 이렇게 쏙 들어갔을 때죠. 어떤 하나가 이게 포함이 되면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지. 교집합의 최대. 자, 이거랑 이제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면은 합집합의 최대 최소인데 생각을 좀 해보자. 합집합의 최대 최소. 근데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아. 합집합이 가장 커봤자 뭐는 넘을 수 없지? 전체 집합을 넘을 수는 없지. 그렇지. 합집합이라고 해도 어디 들어있는 거니까 이 전체 집합 U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집합은 제일 커봤자 뭐보다는 작다? 전체 집합보다는 작아요. 자, 그러면 합집합이 제일 작을 때는 언제일까? 자, 아까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밥 또는 빵을 좋아하는 애들이 가장 적을 때가 몇 명일까? 밥 또는 빵을 좋아해.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하나가 쏙 포함됐을 때가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큰 거.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빵을 좋아하는 애가 30명이었고 밥을 좋아하는 애가 20명이었지. 그러니까 밥 또는 빵을 좋아하는 애들은 최소 30명. 어차피 30명은 있어야 되니까 그 안에 이제 밥 좋아하는 애 20명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합집합의 최소는 NA, NB 중에 큰 거. 그리고 최대값은 어차피 전체고. 그래서 이 합집합이 최소가 될 때도 역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을 때야. 이렇게 돼야만 합집합이 최소가 된다. 잘 판단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딱 규격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바꿔갖고 변형되게 나오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내는 게 아니야, 학교 시험이. 지금 생각하는 걸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집합인데 방정식, 미수가 있는 등식. 자, 이런 방정식의 해집합이 뭐냐면 이겁니다. 해의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거의 해집합. 그럼 이게 기호로 이거야. x 이거. 자,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는 있겠지. 왜냐하면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연립방정식 자, 이거의 해집합은 뭘까? 이 연립방정식 해집합이라는 건 이겁니다. XY의 순서쌍의 집합인데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그러한 XY의 순서쌍의 집합. 물론 이고기 때문에 교집합이지.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교집합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인 0을 만족하는 그 xy의 순서쌍의 모든 집합,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0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모든 집합의 교집합.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냐? 교점이라고 부르죠. 그래프상의 교점.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이 교점과 같은 정이다. 알았어? 두 그래프의 교점과 연립방정식 해집합은 같은 정이야. 자, 이거 따로 여기다 써놓을게. 워낙 중요한 말이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정확히 교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집합은 어떤 부등식이 하나 있을 거 아니냐? 어떤 부등식 해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거의 해집합. 그러면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x인데 이걸 만족하는 x들의 집합. 부등식의 해집합. 이 기호만 알면 돼. 방정식의 해집합이 어떤 기호로 돼 있고 부등식 해집합이 어떤 기호로 돼 있나. 그래서 그냥 기호를 딱 보고 이거 방정식을 풀라는 거구나. 이거 부등식을 풀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돼. 알았지? 그게 이제 목적이야.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복잡히 알 건 없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뭐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거? 이 4차 방정식의 해를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인 거지? 그냥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돼. 이 4차 방정식 풀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x 값들을 원소로 하는구나. 이 집합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된다. 별 얘기 아니야. 자,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가우스 x에 대해 알아보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가우스 x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쳐야만 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상에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가우스 기호를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가우스를 시험에 내려면 부교재에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 뭐 프린트로 나눠줬거나 그리고 이걸 설명을 했어야 돼. 가우스를. 안 그러고 냈다가는 투서 날라가죠. 교육부에.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내려면 반드시 가르쳐 준다. 안 가르치면 안 나옵니다. 자, 가우스 x가 원래 뭐였지? 그렇죠.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입니다. 가우스는. 그래서 이 가우스 기호는 정수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의 정수냐?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의 정수가 가우스야. 예를 들어 가지고
가우스 x 값이 2라는 건 x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거야? 2에서부터 3. 요 사이면 다 2야.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에 있는 모든 애들은 전부 다 가우스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음수일 때 좀 주의를 해야겠지.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0.5는 얼마인 거야? 가우스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요 정의만 잘 기억하면 돼. 가우스 x는 항상 n 정수인데 x가 n보다 커나고 n 플러스보다 작으면 그러면 됩니다. 요 정의만 잘 기억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심심하니까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 y는 가우스 x가 어떻게 생겼게? 이 그래프 0과 1 사이는 뭐라고? 0. 1과 2 사이는 1. 2와 3 사이는 2. 그러니까 이걸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0과 1 사이는 y는 0. 1과 2 사이는 y는 1. (2와 3) 사이는 2.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생겼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가우스 함수는 이렇게 계단형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0과 1 사이는 0, 1보다 커나고 2보다 작을 땐 1, 2보다 커나고 3보다 작을 땐 2. 자, 포인트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 뭐를 기억해야 돼? 지금 박스에 쳐놓은 거. 가우스 x는 항상 정수인데 n보다 커나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n.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된다. 이 정의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니까. 정의만 잘 기억하면 돼. 자, 거기 이제 문제를 몇 개 풀면서 집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봅시다. 1번. 전체 집합. 자, 원소 몇 개? 3개입니다. 컴마를 기준으로 원소를 나열하기 때문에 원소는 3개예요. 하나, 둘, 3개입니다. A는 원소 하나, B도 원소 하나, C는 원소가 2개입니다. 1번 비교집합 C가 이게 이러면 되냐? 안 됩니다. 왜? 집합규를 취해야지. 괄호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이건 교집합이야. 집합. 그래서 집합규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2번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하면 전체 집합이 될까요?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하면 어떻게 되냐? 0, 1, 끝이지. 전체 집합이 되냐? 안 됩니다. 합집합을 할 때는 집합교를 뗀 다음에 안에 있는 원소를 쓰는데 중복한 건 한 번만 쓰고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집합교를 취한 게 바로 합집합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 A 교집합 B는 뭐지?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틀렸죠. 공집합하고 이 집합기호 안에 공집합기호 있는 거는 다른 거지.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랑 같은 거고, 얘는 원소가 한 개 있는 거야. 그치? 공집합기호 원소가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소 한 개 있는 거란 말이야. 다릅니다. 틀렸어요.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데 공집합을 빼면, 야,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면 그냥 전체 집합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공집합인데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면 전체 집합 돼야지. 갑자기 C에다가 이 뭐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죠. 0, 1은 전체 집합의 원소이다. 맞아요. 이게 원소로 있습니다. 이게 원소로. 그러니까 5번이 딱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집합 기호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다. 대충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알아야 돼. 교집합, 합집합 다 집합이야. 그래서 집합 기호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전체 집합은 1에서 9까지 자연수고, X 교집합 전체 집합의 X래. 이게 뭔 얘기일까? X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란 얘기입니다. 얘는 뭔 얘기냐? X랑 1, 2, 3이 공집합, 서로 소란 얘기. 이게 서로 소라는 거거든. 교집합이 공집합. 이게 우리가 서로 소라고 얘기하는 건데, 서로 소. 집합에서의 서로 소. 교집합이 없어. 그러니까 X는 뭐를 갖고 있지 않아? 1, 2, 3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X는 1, 2, 3을 갖고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얘는 뭐지? X는 6, 7, 8 중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적어도 문제야. 적어도니까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뺄 거야. 자, 전체 어차피 1, 2, 3은 지금 없어. 1, 2, 3 빼면 원소가 몇 개 있지? 1, 2, 3 빼고 원소가 몇 개 있냐고. 6개 있지? 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빼기 6, 7, 8 중 적어도 한 개가 있다는 거에 반대는 아예 6, 7, 8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6, 7, 8 빼면 남은 거 뭐 있어? 4, 5, 9 있지. 4, 5, 9 2의 3승. 6, 7, 8을 아예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6, 7, 8을 아예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래서 몇 개가 있다? 56개가 있습니다. 적어도 문제.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빼는 거죠. 자, 잠깐 쉬도록. 자, 이어서 또 보면은 A가 1, 2, 3, 4, 5, 6, 7이고 B는 1, 2, 3, 4인데
A 차집합 B가 뭐지? 얘들아, A 차집합 B. A에서 B를 제외한 거니까 5, 6, 7. 5, 6, 7하고 X를 합쳤는데도 X래. 이게 뭔 얘기야? 5, 6, 7과 X의 합집합이 X라는 말은 X가 뭐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 X 안에 그냥 5, 6, 7은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야? 언제나? 그치? 5, 6, 7과 합해서 X를 했더니 X야. 그러니까 X가 5, 6, 7을 언제나 갖고 있어. 그러면 언제나 갖고 있으니까 경우의 수에서 제외. 왜? 늘 들어있으니까. 늘 들어있는데 뭐 경우의 수를 셀 게 있나? 5, 6, 7은 늘 있다는데. 그러니까 5, 6, 7이 경우의 수에서 제외되니까 X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야? 1, 2, 3, 4 가지고만 하는 거지. 5, 6, 7은 언제나 들어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제외되고 X에 1이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2가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이런 걸 정할 거니까 그래서 답은 2의 4승 16개가 있습니다. 판단을 정확히 해야 돼. 잘못된 거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 말이 있어야 돼. A의 부분집합 X X의 개수 집합 X의 개수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 잘 생각을 해서 정확히 판단해. 5, 6, 7이 언제나 들어있으면 5, 6, 7은 경우의 수에서 제외되는 거야. 이거를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생각하면 나중에 헷갈려서 틀려. 언제나 들어있는 것은 경우의 수에서 제외. 그냥 5, 6, 7은 가만히 있는 거야. 이 X에 이제 나머지 원소 1과 2와 3과 4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집합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2의 4승 16개. (4번) 잘 보세요. 1, 2, 3 합집합 X랑 2, 3, 4, 5, 6 합집합 X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는 1이 있지 않냐? 그럼 X가 무조건 뭘 갖고 있어야 돼? 2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지? 4, 5, 6이 있어. 그래서 X가 4, 5, 6도 늘 갖고 있어야 돼. 필수. 그래서 1, 4, 5, 6을 늘 갖고 있어야 돼. 그러한 부분집합. 자, 그럼 1, 4, 5, 6을 늘 갖고 있으니까 얘들은 경우의 수에서 제외. 그럼 몇 개 남았어? 원소가 4개 남았지. 그래서 답은 2의 4승 16개가 있다. 1, 4, 5, 6은 언제나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문제 종류입니다. 판단을 정확히 해야 돼. 다섯 번째, 120 이하의 자연수 중에 n의 배수의 집합이 an이야. 그러면
자, 분배 법칙으로 한번 해보자. 이의 배수, 4의 배수의 교집합, 합집합, 2의 배수, 5의 배수. 자, 뭐 생각을 좀 하죠. 2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가 뭐지? 네, 6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면서 동시에 5의 배수는 뭐지?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합집합의 개수는 따로따로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 되거든. 자, 1에서 120까지 6의 배수가 몇 개 있게? 10의 배수는 12개가 있습니다. 6의 배수면서 10의 배수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의 배수일까? 30의 배수. 30의 배수가 4개 있지. 그래서 답은 28이 되겠네요. 일단 분배 법칙을 써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천천히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게 지금 분배 법칙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6번. 일 또는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1 또는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1 안 포함, 4 안 포함, 빼기 1, 4 둘 다 안 포함. 겹치는 거. 이걸 하나 빼주면 될 거야. 자, 2를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에 5승. 하나 빼면 되잖아. 그 다음에 4를 안 포함하면 4를 제외하니까 또 근데 1, 4를 둘 다 안 포함하면 둘 다 빼면 되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8가지가 있네요. 1 또는 4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2를 포함하지 않는 거, 4를 포함하지 않는 거 한 다음에 겹치는 거. 1과 4를 둘 다 안 포함하는 거. 그러겠죠? 잘 생각해봐. 2를 안 포함하는 게 이렇게 있고 4를 안 포함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또는이니까 이 합집합을 세야 되니까 이 전체에서 이 공통된 부분을 하나 빼내야 될 거 아니야? (7번) 자, 맨날 하는 건데. 자, 이거 똑같은 거 한번 말해보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 교집합 B가 A, A 합집합 B가 B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고,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 그리고 A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 이런 것들이 동치관계에 있는 애들이야. 자, 첫 번째 A 교집합 B가 A 맞죠? A 합집합 B, B 맞아요. 이게 뭐냐?
A 차집합 B가 뭐라고?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 맞아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맞아요. 그럼 B 차집합 A는 B에 들어오냐?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치? 어차피 B 차집합 A라고 해야 이건데 이게 당연히 B의 부분집합이겠지. 근데 5번 B 차집합 A가 공집합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게 뭐게? 이거는 B 차집합 A의 반대. 자, 그런데 이게 17이고 B가 13이야. 근데 합집합이 25지. 그러면 교집합에 얼마 있는 거지? 여기 5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2가 있는 거고 여기에 8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B 차집합 A가 몇 개 있어? 지금 B 차집합 A가 이거 아니냐 이거? 그치? 그럼 이거 반대. 반대면 전체에서 8개만 빼면 되잖아. 그래서 답은 27이 되겠습니다. B 차집합 A의 여집합 그 나머지 전체. 그래서 35 중에 그 B 차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말해줄 거니까 8만 빼면 되겠다. 자, A랑 B랑 같대. 자, A랑 B랑 같으면 A가 뭐면 돼? A가 1이면 될까? 안 됩니다. 그럼 A가 뭐야 돼? 3이면 돼요. 그런데 또 A가 3이면 이게 맞냐? 그러니까 선택 여지가 없어. 이게 2여야 되는데. 그럼 A가 뭐밖에 없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B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돼?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또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치? 그럼 이게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면 같을 수가 있냐? 근데 A가 1이라고 해보자 이제. A가 1이면 또 어떻게 돼? 이쪽이 1, 3, 2가 되고 A가 1이면 2, 1 됐다. 그럼 B-1이 뭐면 돼? 요게 3이면 되지? 그래서 B는 얼마? 4. 그래서 가능한 거는 얘가 되겠네요. 가능성을 다 따져주면 돼. 이때는 실패고 이때는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뭐 계속 똑같은 얘기죠. 1, 2,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몇 개? 예, 4승 16개.
1, 2, 3을 늘 갖고 있는 부분집합 개수. 자, A 차집합, B 합집합, C랑 같은 걸 찾아봐. A 중에서 B와 C를 합친 걸 빼면 어디야? 여기입니다. 여기. A 중에서 B 합 C를 뺀 거. 여기. 자,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 걸 다 찾아보란 얘기야. 기억은 어떻게 될까요? B 차집합 C. B 차집합 C가 얘 아니냐? 이거를 A에서 또 빼. 그러면 이렇게 되죠. 똑같냐? 틀렸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B에서 자, A 차집합 B, A 차집합 B가 이거죠. 여기서 C를 또 제외해. 그럼 어디야?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찾는 애가 얘지? 당첨. 그 다음에 A 차집합 B와 이건 얼핏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합치라고? 야, A 차집합 B면 얘인데 얘랑 A 차집합 C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안 되지?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B 교집합 A 차집합 C. A 차집합 B에다가 A 차집합 C의 교집합이니까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바로 얘입니다. 얘. 맞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이 되겠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같은 집합을 찾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연산 법칙으로 얘를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얘기인데 일단 차집합이 뭐라고 그랬지? 차집합의 성질. 교집합의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차집합의 성질.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잘 기억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많이 쓰이는 차집합의 성질.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자, 그런 다음에 뭘 쓰냐?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을 쓰면 여집합의 여집합, 자기 자신.
이렇게 되죠. 벤 다이어그램 저기 드모르간 법칙을 쓸 거예요. 드모르간 법칙. 그럼 여기서 이건 뭘 쓴 거라고? 드모르간. 그리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분배 법칙을 쓸 거야. 분배 법칙. A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요게 지금 뭘 쓰고 있는 거냐? 분배 법칙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분배 법칙을 쓸 때 우리가 보통 분배 법칙 쓸 때 이렇게 쓰지 않냐? 이거를 쓸 때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근데 반대로 얘를 이렇게 쓰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이게 등호잖아, 등호. 같다. 그러니까 왼쪽이 오른쪽이 되는 것도 분배 법칙, 오른쪽이 왼쪽이 되는 것도 분배 법칙. 요게 분배 법칙이야. 그래서 지금 분배 법칙을 쓴 거고 B랑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뭐가 될까? B랑 B가 아닌 것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죠. A랑 공집합을 합집하면 뭐가 돼? A가 됩니다. 그래서 연산 법칙으로 증명을 했다. 맨 처음에 쓴 거는 차집합의 성질.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맨 처음에 이거는 제 차집합의 성질을 쓴 거고. 그 다음은 드모르간 법칙을 쓴 거고. 분배 법칙. 자, 1에서 1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4의 배수가 A, 6의 배수가 B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빼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4의 배수가 몇 개 있게? 그거의 여집합은 75개가 있고 B는 6의 배수 그 다음에 이거는 차집합입니다. 요거거든요. 자, A가 몇 개 있었다고 아까? B가 자, 이 중에 4의 배수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인 게 12의 배수지. 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일어나서 잘 하는 것 같더니 또 조냐? 점점 죽어가고 있고. 빨리 일어나서 일어나서.
보통 이게 의식이 조금 희미해질 때 그때를 딱 자기를 잡아야지, 그때를 넘어가면은 의식이 통제할 수가 없어. 조금 이렇게 정신이 막지 않을 때 그때 잡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16개 중에 8개를 빼니까 요 안에 있는 게 몇 개인 거야? 8개입니다. 그래서 8개만 빼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83, 이게 답입니다. 어느 고3 학생 50명이 있는데 세 대학에 복수 지원했는데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한 대학에는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50명의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 안에 50명이 있는 거지. 이게 안에 50명이 있는 건데 A 대학에는 26명이, B 대학에는 18명이 지원했고 C 대학에는 30명이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놓읍시다. 그런 다음에 이게 26명, 요게 18명, 요게 30명. 다 더하면 50명. 그렇지? 다 더하면 50명이에요. 근데 두 대학에만 지원한 학생이 10명. 두 대학에만 지원한 학생이 10명이니까 DF가 몇 명이야? 이게 10명이야.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할 건데, 자, 여기에다 10을 넣어 봅시다. 이게 10명. 자, 여기다 10을 넣어 보니까 이렇게 되지? 자, 그런 다음에 요 세 개의 식을 다 더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요 세 개씩을 다 더하면 다 두 개씩 있어요. x는 세 개 있지. 다 더하면 74입니다. 근데 아까 df가 얼마였어? 10이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0-x. 얘는 10. 이 x가 60을 빼면 x는 7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묻게 되면은, 집합을 세 개를 묻게 되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풉니다. 지금 이 세 개짜리도 교과서에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부교재 아니면 뭐 학습지 이런 데 있는 것만 잘 풀면 돼. 자, 별거 아니죠?
이게 뭐게?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A 합집합 B에다가 이게 뭐냐? A 합집합 B에다 B 차집합 A를 교집합은 그냥 뭐냐? 그냥 B 차집합 A겠지. 그렇지? 합집합하고의 교집합. 여기에다가 A를 합집합하면 어떻게 돼? 그냥 얘가 되잖아. 그럼 A 합집합 B가 뭐냐?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합은 얼마? 다 더하면 28 나오죠. 그 다음에 대칭차집합. 자, 대칭차집합에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봐라. 자, 이게 뭐게? 요거.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A 차집합 합집합 이걸 할 거거든요. 자, 시작을 해보자. A 중에서 B금을 제외. 그럼 어디야? A 중에서 B금만 제외할 거야. 이거랑 이겁니다. A 중에서 B금을 제외 합집합. B금 친 것 중에서 A를 제외. B금 친 것 중에서 A를 제외하면 어디야? 여기입니다. 알겠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차집합을 이용해서. 자, 증명을 한번 해보자. 차집합이 뭐라고?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자, 지금은 뭘 쓴 거냐? 차집합의 성질. 자, 그 다음에는 드모르간 법칙. 자, 그 다음이 좀 어려운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괄호를 다 풀 수 있어요. 연산 기호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그래요.
연산 기호가 동일하면 괄호가 필요 없어져. 그 다음에는 아무 법칙도 아니고 자기 복제를 합니다. 집신벌레 아메바처럼 자기 복제를 해요. 그래서 A를 두 개로 만들어. 이렇게. 어차피 A 교집합 A가 A니까. 자기 복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 이걸 뭐라고 부르지?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를 다시 괄호를 칩니다. 결합 법칙. 그러고 나서 이거를 다시 차집합으로 나타내요. 차집합의 성질.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다. 뭐 중간에 그 A를 AA 한 거는 그냥 연산 법칙은 아니고 자기 복제라는 그냥 성질을 쓴 겁니다. A를 둘로 만들어 준 거죠. 이걸 하나를 둘로. 시험에 이걸 증명하시오는 나오지 않아. 걱정할 건 없어. 그냥 요 증명 과정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돼. 삼이 원소면 이 성질에 의하면 3이 원소면 누가 원소냐? 이게 원소입니다. 그럼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 원소면 또 누가 원소야? (3분의 2가) 원소면 또 누가 원소냐? 자기로 돌아왔군. 자, 그래서 S는 원소가 뭐뭐 있어? 3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고 3분의 2도 있지? 모든 원소의 합은 이렇게 됩니다.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가우스 기호가 나왔네요. A8이 뭐게? (8x) 이걸 만족하는 거거든요. 뭐 생각을 해봐라. 쉬워. 우리가 어떤 가우스 기호가 있는데 이 가우스 기호에 x를 쓴 거랑 그냥 x랑 똑같을 때가 언제지? 언제 이게 둘이 똑같냐? 정수일 때 똑같지. 가우스는 정수라고 그랬잖아. 그렇잖아. 가우스 3은 3이고 가우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고 가우스 8은 8이고 정수는 똑같지. 그래서 이게 정수면 되니까
근데 x가 0과 1 사이지. 그러니까 자, 8분의 정수가 뭐가 있지? 0. 또 이게 8분의 정수들 아니야? 어디까지? 8분의 8까지. 그러냐? 이 원소는 0과 1 사이여야 되니까 0보다 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x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12는 뭐겠어? 자,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A8이 몇 개 있게? 9개 있습니다. 12는 몇 개? 13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공통되는 애가 누구지? 교집합의 0, 또 1, 그리고 그래 4분의 1 있겠지. 또 2분의 1도 쓸 거고 4분의 3도 있겠지. 그래서 공통되는 게 몇 개 있다?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주니까 17이 되겠네요. 가우스 기호에 대한 얘기. (20번) M은 원소가 6개 있는데 N은 뭐냐? M의 원소에다가 D를 더해.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교집합에 479가 있고요. M의 원소의 합은 32랍니다. 근데 합집합의 원소합은 62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쓸 거예요. 합집합의 합은 교집합의 합을 빼면 돼요. 자, 이게 합집합의 합이 얼마라고? 갑자기 이 공식을 쓰면은 mn이니까 (62) m의 합은 얼마라고? n의 합은 그럼 뭐일까? 32 더하기 n의 합 이렇게 되죠. n이라는 애는 각각의 원소에다 d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d가 6번 더해졌겠지. 6d. 교집합의 합은 얼마? 479 더하면 얼마냐? 20. 그럼 64, 44, 18이네요. d는 얼마?
그렇구나. 그러니까 m의 원소에다가 3을 더한 게 뭐였어? n의 원소였지? 자, 여기가 얼마? 10도 12.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m의 원소는 n의 원소에다 3을 뺀 거 아니야? 3씩 빼니까 얼마냐? 1이 있고 또 9에서 3 빼면 6이 있지. 원소가 하나 부족한데. 근데 아까 m의 원소합이 얼마라 그랬지? 32. 지금 4, 7, 9, 27이지? 얼마가 있어야 돼? 5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n의 원소는 여기다 3만 더하면 되니까 얼마가 있어야 돼? 8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합 n을 모두 구하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합에 대한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처음에 n의 원소가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n이라는 것은 m의 원소에다가 d를 더해서 만든 그런 집합이다. 그래서 각각의 d를 더하는 거야. a1 플러스 d, a2 플러스 d 이렇게. 자, 유기하의 자연수가 있어요. 1, 2, 3, 4, 5, 6 있는데 a는 1, 2가 있고 b는 1, 3, 5가 있거든. 근데 그 x라는 애가 a랑도 교집합이 있고요. 교집합이 공집합 아니고 b랑도 교집합이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x는 몇 개 있겠냐? 복잡하네. 나눠서 생각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를 x가 원소로 갖는 경우,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합시다. 2를 원소로 갖는 순간 이 두 조건이 다 만족이 됩니다. 그렇잖아? A랑도 교집합이 있게 되고 B랑도 교집합이 있게 되지. 그러니까 2를 원소로 가지면 끝이야. 그럼 2를 항상 갖고 있는 분초의 개수 몇 개? 32개가 나오고, 만약에 x가 2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x는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되지? (2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3과 5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돼. 자, 그런데 지금 1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버릴 거고요. 2는 언제나 갖고 있을 거니까 경우에서 제외될 거고, 이제 3, 4, 5, 6 후보 중에서 3, 5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에서 3, 5를 아예 포함하지 않는 걸 빼. 3, 5를 아예 포함하지 않는 게 몇 개? 이렇게. 그치? 3, 5를 아예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그럼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 주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 문제 중에 심화 문제 종류야.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게 이제 심화 문제 종류인데 이거는 두 종류로 나누게 돼. 그 교집합의 원소를 갖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원소가 8개가 있는데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127개가 있습니다. 2의 8승에서 하나 뺀 거. 이 127개의 모든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원소들을 다 더하래. 자, 지금 127개의 부분집합이 있거든. 그 각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다 더할 거야. 자, 2분의 1이 가장 작은 원소인 부분집합은 몇 개 있냐? 아, 2분의 1이 제일 큰 수 아니냐? 그러면 2분의 1이 가장 작은 원소인 부분집합은 뭐밖에 없지? 이거밖에 없지. 한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은 한 번 더해죠. (2분의 1이) 가장 작은 부분집합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2분의 1은 한 번 더해줘.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이 가장 작은 원소인 건 몇 개 있지? 몇 개 있을 것 같냐? 2분의 1의 제곱이 가장 작은 원소인 부분집합은 이거랑 또 두 개 있죠. 어차피 얘가 가장 작은 원소가 되려면 얘보다 큰 애는 들어갈 수 있지만 작은 애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큰 애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은 두 번 계산됩니다. 2분의 1의 제곱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는 부분집합은 두 개 있거든. 자, 그러면 2분의 1의 세제곱이 가장 작은 원소인 건 몇 개 있을까? 2분의 1의 세제곱이 가장 작은 원소인 부분집합이 되려면 2분의 1의 세제곱보다 큰 애들은 들어갈 수 있지. 큰 애가 몇 개 있지? (2분의 1의 세제곱보다 큰 원소가 5개나 있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4가지가 있어. 이것은 계속 같은 수가 나오는 분위기네. 그지? 그러면 2분의 1의 4제곱이 가장 작은 원소인 건 몇 개 있겠어? 8개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큰 원소인 2분의 1, 2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작은 원소인 부분집합은 8개가 있어. 그래서 역시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2분의 1의 8제곱이 가장 작은 원소인 부분집합 몇 개 있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2의 7승계가 있습니다. 자, 2분의 1이 몇 번 더해지냐? 8번 더해집니다. 답은 4가 되겠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원소가 가장 작은 거.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n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래서 그 최대값에 대해서 그 원소에게 수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자 A1이 뭐게? A2 A3 A4 아직까지 4개 다 교집합이 있지? 다 교집합이 있어요. x가 15를 잡아봐. 그럼 다 교집합이 있잖아. 아직도 교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떠냐? 15를 넘어가니까 교집합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n의 최대값은 얼마야? 5입니다. 됐냐? 교집합을 계속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n의 최대값은 5야. 왜냐하면 6을 하는 순간 6하고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근데 x는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ak-을 즉 A4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A4가 뭐지? 원소는 몇 개? 32개입니다. 그 자연수의 개수는 뺀 다음에 양쪽에 포함됐을 때 하나를 더하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요. 문제를 해석을 잘 해야 돼. A1, A2 계속 교집합을 계속 해 나갈 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그런 n의 최대값. 그래서 5까지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6을 하는 순간 공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해서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 그러면 6이 되는 거야.